노동자 가정에 생필품이 부족한 거예요. 양초, 밀가루, 소금, 설탕, 버터, 치즈, 땔감, 우유 이런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생필품 조달이 문제가 되면 첫 번째는 가격이 불안정하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의 사재기라든지 상인들의 속임수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밀가루에 흙을 섞고 저울이나 자의 눈곱을 속이고 10개짜리 버터 맨 위에 버터만 빼고 나머지 버터는 소금에 절인 3년 이상 묵은 버터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8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협동조합이 이제 성공을 한 거고,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실패. 그동안에 노동시장을 비롯해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물론 사회도 많은 성장을 했지만 그렇지만 실업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개인들이 빈곤화되고 그 사회적인 배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OECD에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런 조직이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주의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새로운 것, 그거를 제3의 영역이라고 해서 제3 섹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말보다 사회 연대 경제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이 자본주의와 국가 주도의 경제를 어떻게 뛰어넘는 대한 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한 경제는 일반 시민들이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자라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일자리라든지 경제 성장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번이 빈곤 퇴치, 2번이 기하 종식, 3번이 건강과 웰빙, 이런 식으로 17가지 내용이 골고루 발전이 돼야지만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야 될 도구로서의 역할도 사회연대 경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연대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많은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로버트 오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살 때는 뉴 라나크 방직 공장을 장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방직 공장을 직접 경영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일하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8년간 수많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 하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의 그 환경은 굉장히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어떤 대우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 노동자들은 뭐 술 마시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환경을 이렇게 잘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쳤을 때 결국은 공장의 생산성도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지라든지 그런 그 삶의 질이 개선된 다음에는 공장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실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가 훨씬 더 그런 경제 모델을 갖추는데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요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생산성이 낮고 그 생산성이 낮으니까 또 노동자들은 빈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가 중요해. 삶의 질, 인간의 존엄성, 이런 사회적인 요소를 통해서 경제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 공장도 잘 될 수 있어. 라는 모델을 몸소 실천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공한 협동조합이다라고 교과서에 실릴 만한 협동조합은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입니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은 184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생필품이 필요한 그 노동자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28명인데 한 명이 1파운드씩. 당시에는 1파운드가 반달치 그 임금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28파운드를 출자금으로 모아서 가게를 차리고요.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구한테 판매를 하느냐? 출자금을 낸 사람에게,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그 가게를 누가 이렇게 운영을 하냐 하면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뒤에 운영비를 뺀 나머지 돈, 그 잉여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준 거죠. 배당을 물건을 많이 산 조합원에게는 많이 배당하고 물건을 적게 산 조합원에게는 적게 배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용 실적 배당을 통해서 그 협동조합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모두가 동등한 투표권, 1인 1표, 그다음에 이사장을 뽑아서 가게 운영의 책임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초기의 협동조합 방식들이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협동조합의 모델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게 한 번은 IMF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제금융위기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두 번의 그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그 도산한 기업 때문에 발생되는 그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화 됐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부나 그 시민단체나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이 28명의 노동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가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임, 그런 결사체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체. 뜻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뜻을 세우고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사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두 번째가 지역사회 공헌. 그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창의적,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사회복지는 정부의 여러 자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연계해서 그 자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그런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마을 기업은 조금 그 지역 단위로 좀 더 공동체성, 지역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증이 되었을 때는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있는 각종 자원들, 향토, 문화,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벌여나가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지역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조건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해서 기업을 발휘해야 돼. 기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봉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성입니다. 기업성은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가 된 다음에라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출 구조라든지 수익 구조라든지 그런 구조, 경제 구조가 안정적인, 그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가 지역성입니다. 지역성. 마을 기업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그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에 있는 그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지역성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어야 될, 사회연대 경제가 갖고 있어야 될 지역적인 기반은 이런 설립 조건 4가지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골목 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동네 빵집만 그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1년이니까 3년 동안 그 2008년도에 8,000개가 넘다가 3년이 지나고서 5,000개로 감소됐습니다. 프로테지로는 35.1%가 감소됐고요. 그 반면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3년이 지난 다음에 무려 5,290개로 늘어났습니다. 45.1%가 증가된 거죠. 인천의 제과점들, 빵집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빵을 만들기 위한 오븐, 냉장고, 냉동고,
네온기, 믹서기 등 이 빵을 만들기 위한 설비들, 포장기, 그다음에 냉동 탑차까지 지원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케팅 방법,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뭐 브로셔 등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의 어떤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그 협동조합 사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립 주체들은 빵집 사장님들입니다. 예, 빵집 사장님들 30 명이 넘는 그 빵집 사장님들, 나름대로 음 고유의 자기의 어떤 실력들이 있는 그 사장님들이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은 당연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사업장을 만든 거예요. 공동사업장. 그 공동사업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그 빵을 제조하고 포장하고 배송을 해서 그 사장님들의 빵집으로 그 빵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협동조합이 잘 된 다음에 협동조합이 직접 하는 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판로 확대까지 합니다. 인천 왕 찹쌀떡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새롭게 이름을 줘서 빵을 개발하고 공동 브랜드를 인천 패밀리 베이커리라고 해서 IFB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까지 같이 쓰면 굉장히 이제 프랜차이즈적인 역할을 협동조합에서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프랜차이즈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인이 누구냐 하면 빵집 사장님들이 주인이다라는 게 다른 거죠. 공동 브랜드까지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례는 여기 협동조합 이름이 건맥 1897 협동조합입니다. 건맥이라는 거는 건어물 플러스 맥주입니다. 그리고 1897이라는 거는 그 목포가 근대적 항구의 의미로 개항을 한 게 1897년이니까 그걸 연결해서 건맥 1897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었는데, 바다가 이제 가까운 바다의 면에 있는 만호동이라는 해산물 거리입니다. 해산물 거리. 그런데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해산물 거리가 쇠퇴한 거죠. 그 공간은 비어 있고 비어 있으니까 노후화되고 사람의 왕래도 적고 을씨년썩기까지 한 그런 거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다가 상인회와 도시재생센터가 주관을 해서 축제를 열었는데 그야말로 그 대성공을 거두게 된 축제가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왜 생겼냐 하면 사실은 이 건맥 1897이라는 이 축제 행사, 한 번의 일회용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동조합을 세운 거죠. 이 초기에는 단순히 그 축제를 위해서 1 층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맥주집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잘하면 2 층, 3 층까지 매입을 해서 2 층, 3 층을 게스트하우스, 마을 스테이가 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 시민 자산화를 통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거죠. 사업비가 3억 5천 입니다.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맥주집을 조성하는데 초기에는 조합원들 100 명이 출자를 해서 본인들도 출자금을 더 모으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시민 자산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신협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런 초기에 마을펍을 오픈하고요. 그럼 몇 달 있다가 실제로 2-3 층을 이제 건맥 스테이, 그러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오픈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축제가 열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가는 새로운 명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의 협동조합은 그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는 그런 모델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목포의 사례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그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라는, 특히 사회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